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등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는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OECD에서는 1976년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2023년 기준 한국을 비롯한 51개국이 이를 수락했습니다. NCP, 즉 국내 연락사무소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기업이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 후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비사법적 고충 처리 메커니즘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OECD는 2023년 6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가이드라인과 NCP 명칭에 각각 기업 책임 경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 책임 경영이라는 가치를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1976년 다국적 기업이 경제, 사회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도록 장려하고 환경 및 사회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OECD는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가이드라인은 제정 이후 급속하게 변하는 국제 환경과 시대적인 가치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1991년 3차 개정에서는 환경 보호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2000년 4차 개정에서는 기존에 있던 금융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뇌물과 부패의 방지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2부 이행 절차가 신설되고 NCP의 이의 신청 절차가 도입되면서 모든 수락국에 NCP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11년 5차 개정에서는 인권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고 기존의 내용은 가이드라인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OECD는 12년 만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OECD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2011년 개정 이후에 다양한 국제적인 논의를 반영하고 우리 사회와 기업이 직면한 사회, 환경, 기술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각국 정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를 거쳤습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의 이름에 RBC, 즉 기업 책임 경영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2개 장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7장 뇌물에 관한 장에 기타 형태의 부정부패가 추가되었으며 제9장 과학 및 기술에는 혁신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문에는 법치주의와 시민공간 등 기업 책임 경영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허용하지만 국제성과 상업성은 다국적 기업을 식별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제2장 일반 정책에서는 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개인 혹은 단체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3장 정보의 공개에서는 기업 책임 경영을 위한 정보 공개에 대한 새로운 권장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장 인권에서는 인권 존중을 위한 기업의 정책 의지를 공개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제5장 고용 및 노사관계에서는 차별대우 금지 요인에 나이와 장애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ILO 국제노동기구 선언문에 부응하여 기업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환경에 관한 제6장은 가장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목록화하였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사 권고사항을 추가했으며 환경 피해 개념을 심각한 피해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포괄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다각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부패. 제7장은 부정부패 행위의 범주를 넓히고 부패에 대한 실사의 권고를 확대하였습니다. 제8장 소비자 보호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에 필요한 조치 마련 등 기업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9장 과학 및 기술의 명칭에 혁신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의 개발, 판매 및 라이선스 등에 대한 실사 기대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0장 경쟁 및 제11장 조세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경쟁법을 준수할 것과
해당 국가의 세법을 준수할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제2부 절차 지침은 기업 책임 경영 국내 연락 사무소의 가시성, 효율성 및 기능적 동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NCP가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OECD의 투자위원회 등이 해당 NCP에 추가 보고를 요청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NCP의 이행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현재까지는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동료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의 1차 평가 단계 전 NCP 간 조율 단계를 추가, 절차 종료 단계 이후 후속 조치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각국 NCP들의 협력과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1차 평가에서는 해당 사건이 추가 조사나 당사자 간의 대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1차 평가에서 고려하는 6가지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평가의 두 번째 기준에서는 중대한 것을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 있는지로, 입증된 것을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NCP 절차가 아닌 다른 절차와 병행할 경우 NCP의 쟁점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 고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요컨대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유지하되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생산과 소비가 생기며 세상은 더욱 복잡하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 지구, 사회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해 기업 책임 경영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때입니다. 2023년 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